가자지구 북부에 진입한 이스라엘의 보병과 탱크 등 지상군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국경의 한 터널 입구에선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29일 가자지구 땅굴에서 나온 하마스 무장대원 다수를 이스라엘군이 사살했습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이번 공격에서 가자시티의 북부와 남부에 남아 거점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방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애슈도드에 있는 해군 부대를 방문해 철통 방어를 주문했습니다. קיבלתי עכשיו דיווחים גם אישיים מכם, מכל אחד מכם, וגם ראיתי סרטונים על העבודה המדהימה שלכם להגן על המדינה, ובלמתם אותם, ועדיין אתם בולמים אותם, והרגתם בהם, ולא נתתם להיכנס. 이에 맞서 하마스는 국경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군에게 반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장갑차 행렬을 향해 로켓포 한 발이 날아가 한 대에 명중한 후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베이트 라이아 등 가자지구 북부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만 8,000명이 넘는데 지상전으로 더 큰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한 전면전 대신 저강도의 지상전을 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고위당국자가 지상작전이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브리핑을 열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בשבועיים האחרונים אנחנו קוראים לתושבי צפון רצועת עזה והעיר עזה להתפנות דרומה באופן זמני. ההתפנות דרומה היא לביטחונם האישי. 매우 긴급하다고 한 만큼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규모 지상작전과 저강도 장기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요란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포가 날아듭니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는 가자지구 분쟁 3주 이후 매일같이 총격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본격화하며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했고 전선은 이스라엘 북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 정부군 등 이른바 친이란 시아파 무장 세력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여러 차례 시리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국제공항을 선제 공격하며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견제해왔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에서 최고 14번, 시리아에서 6번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는 등 충돌 횟수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 불이 붙을 경우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hat in response to the Israeli incursions, the airstrikes that are taking place, the Iranians have been telling everybody overtly and loudly that they will escalate if necessary. 하지만 더 컨버세이션 등 일부 언론은 이란이 전쟁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17위인 이란이 18위인 이스라엘과 싸워볼 만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원 중인 미국을 의식해 전쟁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몇 개월간 이어졌던 이란 히잡 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정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이란의 거친 발언은 계속되겠지만 지금처럼 헤즈볼라 등을 통한 대리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해 이스라엘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 공격이 구체적이고 정밀한지 아니면 무차별적인지 묻자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폭격으로 숨져 비극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ch puts an added burden on Israe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errorists and innocent civilians. But it doesn't lessen their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war.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확대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민간인 보호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방문길에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소식을 들은 유엔 사무총장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고 난민 문제를 놓고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 world is witnessing a humanitarian catastrophe taking place before our eyes. More than 2 million people with nowhere safe to go are being denied the essentials for life.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이후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악시오스 등의 외신은 칼리드 국방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함께 확전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